아니 그래서 짜증나는 게 와킨스는 나이가 많아서 싫다, 폼이 좀 떨어져서 싫다, 셰슈코는 아직 유망주 공격수라 싫다, 아모림볼에 100% 맞지 않아서 싫다. 너는 그냥 호일룬 써라. 너는 그냥 호일룬 써 그냥. 자, 맨유 많은 스트라이커 영입 명단이 있었죠. 그동안 와킨스, 마테타, 잭슨, 무아니, 심지어 블라호비치, 칼버트 루인 이런 애들까지 링크가 떴었는데 결국 다 째껴내고 셰시코, 맨유가 최우선 영입 명단 최우선 스트라이커로 셰시코를 낙점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왔고, 아마 해당 사실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 가장 먼저 떴었고요. 맨유 여름 스트라이커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벤자민 셰시코, 심지어 라이프치히 측과 접촉도 이루어졌다. 맨유가 셰시코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구단과 구단 간 접촉, 라이프치히와 접촉을 이미 했다고 하죠. 맨유는 이번 여름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경우 셰시코가 최우선 순위이다. 와킨스 다운, 마테타 다운, 잭슨 다운, 저스트 셰시코, 온리 셰시코. 일단 셰시코가 최우선 영입 대상입니다. 이미 라이프치히와 맨유와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뉴캐슬도 지금 셰시코 이적사가에 함께 맨유와 있는 건 팩트기도 하죠. 온스테인발 해당 소식뿐만 아니라 제임스 터커, 맨유 이미 벤자민 셰시코 영입 협상 시작, 벌써 레버를 당겼다고 해요. 관심 수준만이 아니죠.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트리거를 당겨가지고 셰시코 영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터커 소식뿐만 아니라 로마노도 맨유가 지금 셰시코 영입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셰시코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비벨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지금 셰시코 맨유와 엮여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가지고 해당 이야기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맨유가 셰시코를 영입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셰시코의 영입 가능성이라든지 셰시코의 이적료는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사이먼 스톤발 소식, 맨유 스트라이커 최우선 순위는 셰시코 클럽 간 접촉 및 이적료 약 7천만 파운드. 7천만 파운드, 이게 리그 적응이 이미 끝난 은베모한테 7천만 파운드쯤이었는데 셰시코한테 일단은 7천만 파운드쯤의 가격표가 붙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나 하시는데 맨유가 항상 돈 없다고 하는 게 좀 연례 행사긴 해요. 원래 이적 시장 전에 항상 맨유가 돈 없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 근데 결국에 PSR 관련해서 이번 시즌 맨유가 쓸 수 있는 돈 봤을 때 맨유가 지금 구단에 현금이 없는 것과 별개로 대출 땡기든 하든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꽤 많습니다. 근데 막 맨유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까지 건강하진 않다 보니, 그리고 맨유가 지금까지 맨유 프리미엄으로 항상 어떤 선수 맨유가 관심 있다고 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면서 그런 호구딜을 너무 많이 당했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 맨유 프리미엄 없애고 맨유의 지금 확실하진 않은 재정 상황 좀 정상화 시키려고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 건 있겠죠. 일단 이 정도 이적료가 책정됐다고 하는데, 온스테인발 소식 하나 더 보면 라이프치히는 7,500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에 플러스 세론까지 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먼 스톤발 소식하고 거의 비슷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 7천만 파운드도 이적료 총합 패키지 봤을 때 7천만 파운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유로로 따지면 한 8천만 유로쯤 가격이 잡히겠죠. 근데 지금 온스테인이 말하는 게 고정 이적료 플러스 애드온 하면 대충 8천만 유로쯤 될 거고,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이프치히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셰시코 이적료는 maybe 패키지 총합으로 봤을 때 7,500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 사이쯤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였는데 이거를 이번에 셰시코가 재계약을 하면서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라져서 지금 이 정도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아웃이 사라지면서 그래도 해당 가격을 내고 분할로 데려올 수도 있겠죠. 바이아웃은 진짜 100% 한 번에 일시불로 줘야 되는 돈이라면 이렇게 좀 더 가격 얹어주면은 분할로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유로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 돈도 파운드로 바꾸면 은베모랑 비슷한 이적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당연히 은베모가 비싸야 되는 영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트라이커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원래 스트라이커가 이적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키티케도 거의 9,500만 유로?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도 있고 했어서 셰시코 이적료로 라이프치히가 이 정도를 부르는 건 막 엄청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이적료는 아니긴 해요.
근데 또 이제 금전적으로 보자면 주급도 또 중요하겠죠. 주급도 이것도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긴 한데 10만 유로에서 20만 유로 너무 간격이 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셰슈코 재계약을 했다 했잖아요. 셰슈코가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이 없어지면서 주급을 높여줬는데, 이게 계약 기간을 5년이라고 치면 1년 차에는 10만이라고 치면 2년 차에 조금 오르고 3년 차에 조금 오르고 하면서, 만약에 라이프치히에서 5년 차까지 있으면 20만 유로까지 주급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 결국 한화로 대충 2억대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맨유 온다면 3억대 뭐 왔다 갔다 이 정도 하지 않을까. 2억 후반대로 끊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스트라이커 특수성 보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3억대까진 또 맞춰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스날이 원래 셰슈코한테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건 팩트잖아요. 근데 그때 셰슈코가 원래 원했던 주급이 딱 이 정도였긴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셰슈코를 포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맨유로 온다고 해서 아스날에게 요구했던 주급보다 더 낮게 요구할 것 같진 않고, 딱 그냥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금전적인 거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뉴캐슬 vs 맨유 어디로 가는데, 기존에는 5대5였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이라든지 말할 때는 항상 5대5라고 말했고, 그리고 로마노라든지 이런 기자들도 항상 5대5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8월 초 기준, 8월 1일 기준으로는 뉴캐슬 4에 맨유가 6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맨유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전에 5대5라고 했던 거고요. 그때 5대5였던 이유는 제일 큰 게 그거였긴 해요. 맨유의 위상 이런 거랑 별개로 뉴캐슬 챔스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뉴캐슬이 지금 스트라이커가 많이 급하고 오히려 맨유보다도 더 스트라이커가 급한 상황이었어서, 맨유는 스트라이커가 지금 호일룬 지르크지 메인 스트라이커 2명이나 있는데, 뉴캐슬은 이삭이 언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 스트라이커가 너무 급해서, 그래서 뉴캐슬이 더 대가리 받고 달려들 거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서 뉴캐슬의 가능성도 꽤 높게 쳐줬던 건데, 근데 지금 맨유가 와킨스까지 포기하고 일단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셰슈코 이렇게 박아두었다는 거 보면 맨유도 셰슈코의 대가리 받고 이제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맨유 쪽에 좀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사견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확률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일 모레 갑자기 뉴캐슬이 7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맨유가 갑자기 훨씬 더 가까워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적 시장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8월 1일 기준으로 이 정도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적시장 그래도 팔로우를 엄청 하드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기자들 모든 소식 종합해보고 지금 분위기라든지 뉘앙스 봤을 때 모든 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독일 쪽에서는 공실력이 완전 높진 않지만 2, 3티어 정도의 기자들 입에서 셰슈코가 맨유 훨씬 더 선호한다 이지랄 하는 것까지 나와서, 심지어 한 이틀 3일 전의 소식으로 라이프치히 1티어 기자 입에서도 셰슈코가 맨유 더 선호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저는 충분히 줄만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주제는 맨유가 셰슈코를 영입해야 하는 이유,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빌드업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나이, 이로 인한 재판매 가능성,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해당 이유 때문에 저는 와킨스를 아예 내려놔버린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와킨스도 나쁘지 않은 매물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이유에서 밀려가지고 저는 와킨스를 현재 맨유가 내려놨다고 생각이 들고, 셰슈코의 나이가 03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맨유가 만약에 데리고 온다 해도 어차피 망하더라도 2, 3년 뒤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니 지금 호일룬도 03년생인데 호일룬도 어린데도 안 팔리는데 셰슈코라고 재판매가 가능할까?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호일룬하고 다르게 봐야죠. 호일룬하고 절대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됩니다. 호일룬 이번 시즌 리그에서 4골인가? 이거밖에 못 넣은 공격수인데, 심지어 호일룬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00분 넘게 뛰었습니다. 2000분 넘게 뛰면서 4골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지. 전 진짜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 셰슈코 왔는데 리그 한 시즌 동안 부상 없다는 가정하에 리그 2000분 넘게 뛰었는데 4골 이하로 넣는다? 저 삭발하겠습니다. 아니 호일룬하고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진짜 삭발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에 넣을 거고요. 2000분 넘게 뛰었는데 4골도 못 넣는다? 삭발하겠습니다. 진짜로 호일룬이 지난 시즌 진짜 최악의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일룬 가격도 후려침 당하고 호일룬 원하는 팀들도 많이 없고 그런 거예요. 셰슈코
맨유 온다 해도 호일룬보다는 골 당연히 더 많이 넣을 거고, 애초에 골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으로도 호일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일룬하고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셰슈코가 뭐 유망주 공격수 하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도 맨유에는 오히려 과분한 공격수예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툴도 있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보다도 골 많이 넣을 거고 경기장 영향력도 훨씬 더 호일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일룬과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색다른 거기도 한데, 연쇄 이동으로 인한 리버풀의 스쿼드 보강 저하? 이건 좀 장난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만약에 셰슈코가 맨유가 아닌 뉴캐슬로 가게 된다면 뉴캐슬은 이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삭이 리버풀을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도 이삭이 리버풀을 갈 확률이 좀 높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셰슈코가 진짜 뉴캐슬로 가게 되면 해당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리버풀 스쿼드 와 너무 빡센데 여기에 이삭까지 가버리면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서, 이런 좀 라이벌팀? 라이벌팀의 전력 증진을 방해하기 위한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맨유 팬들이 셰슈코 리그 검증 안 된 부분 말고 어떤 점을 더 우려하는 건가요? 맨유 팬들이 우려하는 점들: 셰슈코가 아모림 볼에 맞지 않다, 시장에 더 나은 공격수가 마땅치 않다. 셰슈코가 아모림 볼에 100% 맞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셰슈코는 굳이 따지면 그냥 포처, 골 냄새 맡고 골 넣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격수.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런 골 넣는 거에 있어서 육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헤더도 잘 할 뿐더러 왼발력도 전 나쁘지 않다 봤는데, 특히 셰슈코의 빠따력,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발리슛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득점력이 엄청 좋지 않던데, 그쵸? 이게 득점력이라는 또 별개인 게, 제가 말씀드린 육각형 스트라이커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득점력 안 좋다는 것도 리그 골수가 좀 부족하다 뿐이지 막 이 선수가 골 냄새를 못 맡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장에 더 나은 공격수가 진짜 마땅치 않아요. 마테타, 펠리스가 안 팔고요. 그래서 이적설 지금 전혀 안 뜨고요. 와킨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조금 문제고, 지난 시즌 폼이 좀 죽으면서 이게 계속 우하향하면서 떨어지는 폼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블라호비치 아니면 칼버트 르윈 이런 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블라호비치는 제가 맨유 오면 안 된다고 영상까지 찍기도 했고, 칼버트 르윈은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이거 말고 뭐 잭슨 이런 선수도 있는데, 잭슨은 저보다 다른 맨유 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맨유 팬분들은 혐오하시는 수준이시잖아요. 제가 뭐 잭슨 염가에 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밈적인 선수 맨유에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모이스킨도 링크가 아예 없습니다. 마테타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딱히 링크가 아예 없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더 나은 공격수가 진짜 없다시피 해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짜증나는 게, 와킨스는 나이가 많아서 싫다, 폼이 좀 떨어져서 싫다, 셰슈코는 아직 유망주 공격수라 싫다, 아모림 볼에 100% 맞지 않아서 싫다. 너는 그냥 호일룬 써라. 너는 그냥 호일룬 써. 그냥 셰슈코 온다 하면 그냥 대가리 박아야 되는 공격수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포텐은 엄청 높게 보는 공격수라서. 아니 그리고 룬만 분들이, 호일룬만 분들이 가장 미시고 계신 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스트라이커 일단 땜빵 치고 3선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호일룬을 미시는데, 아니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한 시즌 스트라이커 땜빵 치고 3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우측 상단에 뜰 텐데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드진이 3선 말고 스트라이커를 산다잖아. 그러면 무조건 스트라이커를 사야 되는 해당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누구를 살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또 핀트 잘못 잡아서 아니 호일룬 탱킹하고 이번 시즌 3선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보드진이 이미 스트라이커를 산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무슨 왈가왈부를 합니까? 어쨌건 이런 시장에 더 나은 공격수가 마땅치 않은 게 또 세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맨유 보드진은 셰슈코를 완전 1순위로 두고 대가리 받고 뉴캐슬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식 같은 거 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 내에도 진짜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들은 이적 시장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제 괜찮은 소식 든 게, 사이먼 스톤발로 맨유가 판매 없이도 셰슈코에게 지금 비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귀결되는 그런 말이긴 하죠. 맨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과
거와 별개로 PSR적으로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대출 땡겨서 셰시코를 지른다고 해도 PSR 규정 봤을 때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라 딱히 판매가 없어도 셰시코 비드까지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셰시코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들이 와다다다 뜰 것 같아서 그거 기다리면서 우리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